그는 더 장미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그녀가 거울 속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세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상상만 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끔찍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젊은 여성이 상상하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오늘 알로이 씨가 책상에 가지고 온 또 다른 최악의 결혼 실수에 관한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에피소드 11이고 에피소드 12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개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도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자신과 아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도움을 찾고 나서 아마 다시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포로인 것 같네요. 겁이 났어요. 그녀는 뭘 기대해야 할지 몰라요. 그녀가 어떻게 그녀와 아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아마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학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의 선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만약 당신이 이런 수준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진실이야.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도움은 여러분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치료법을 찾고 시간을 내어 학대의 근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 와서 봤어요. 제프는 엄마와 함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엄마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없어요. 딸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무기력해서 지금 딸이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가족과도 인연이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제프는 아니 이건 평범하지 않아요. 이건 나쁘죠. 이건 다 끔찍해요. 알다시피 딸이 왜 거기서부터 웨이트 타일을 줄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키토가 일으킨 것도 알아요. 그녀는 키토가 이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프가 말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의 주모자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가족에게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여동생이 가족을 반대하기를 원해요. 이제 지금 그는 돌아갈 거예요. 그는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서 여동생을 구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 매일 밤이든 그곳에 가더라도 그는 거기 있는 여동생을 만나 태스크마스터의 소나귀에서 구해낼 거예요. 엄마가 말했죠. 아니요,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키토스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널 다시 가둘 거야. 그가 말했죠. 아니요, 키토는 그를 다시 가둘 수 없어요. 그게 신이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는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서 그들을 상대로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여동생을 이용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체스 게임이에요. 그는 언니의 모든 것을 혼자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붙잡고 혼자 붙잡고 싶어 해요. 그 사람에게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길 바라지만 그는 농담이에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는 돌아가서 여동생의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엄마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돌아갈게요. 돌아간다고 했어요. 임신했으니 엄마가 그렇게 말할 거니까요. 엄마가 이 모든 스트레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녀는 우는 걸 좋아해요. 그럼 딸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엄마 같아요. 이게 뭐죠? 당신 딸이 처음부터 실수를 저질렀어요.
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가 누구랑 결혼할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돼. 그녀는 그를 알지도 못해요. 이 관계를 유지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첫 실수를 저질렀는데 지금 엉망인데 왜 울고 있었나요? 네, 울고 있어요. 딸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는 그저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는 동안 키토 싫다고 했지. 하지만 키토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기도지만 그는 그의 누이였어요. 유산하기 위해서요. 맙소사. 들리나요? 그는 여동생이 유산을 하길 바라는데 그 여동생이 그런 유산을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엄마는 아니야. 내 딸이 유산되는 걸 바라지 말라고 했지. 내 여동생이 유산하는 건 바라지 마. 그게 최고의 두려움은 아니야. 그가 말했죠. 저기 봐요. 키토는 남편이 될 가치가 없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에피소드 12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해줄게요. 이제 봐야죠. 아기가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이 천사 부인은 남편에게 계속 억압받고 우울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녀의 오빠는 이미 그녀가 유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일 것이고 아마도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녀가 임신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보세요. 그는 저기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 누나가 고통을 겪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오 마이 갓 이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이 뭐야. 이거 맞나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울고 있었나요? 제 생각엔 왜 이 엄마가 그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그녀는 과거에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2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거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허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폭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딸이 같은 반복을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이 돈을 벌고 있는 게 뭐죠? 정말 무기력한 기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딸이 밖으로 나가길 바래요.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딸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 22 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죠. 딸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요. 사실 딸은 지금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폭행을 가할 거예요.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그녀 내면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마 망상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전화기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아요. 그녀는 온전히 혼자일 뿐이고 이로 인해 조금도 적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에피소드 12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프 씨가 여동생 집에 도착해서 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존 씨는 아뇨,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제 한 달 월급이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게요. 안 된다고 했지. 넌 날 막을 수 없어. 내 여동생 보고 싶어. 내 앞을 막으면 안 돼요. 내 동생 보고 싶어요. 이제 힘차게 잡았다고 하던데 내 동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여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이 녀석을 막을 순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가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못 갈 거예요. 그는 전술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그가 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엔젤 부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보여요. 언쟁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프? 그 남자는 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죠? 당연히 그에게 달려가던 그의 여동생은 아니죠. 오, 네, 물론이죠. 이 사람은 내 진짜 여동생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당신의 좀비 여동생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평화뿐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원하는 건 엄마의 자유뿐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가족이 자유로워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행동해야 해요, 맙소사. 그녀가 어떻게 좀비처럼 말하는지 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너랑 내 엄마한테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두고 저리 가라고 했잖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이 늙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가서 엄마를 돌봐주세요.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엄마를 돌볼 수 있어요. 나 필요 없잖아. 이 결혼 생활에 나 좀 내버려둬. 그리고 그 남자는 놀랐어요. 오, 자기 여동생이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끔찍해요. 이건 끔찍해요. 이건 최고야. 그는 아니, 당신이 관계를 끊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우리랑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그를 만나서 행복하지 않나요? 제가 말했죠. 그가 그녀를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그녀가 말했죠. 오, 그래, 너 나 봤어. 나 못 봤어. 이제 가세요,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로 돌아오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리고 여기로 돌아오지 마세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야. 이제 그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그는 마치, 아니, 자기 여동생이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니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가라고 얼굴을 맞대고 말할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이시나요? 턱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확실해요. 이게 당신이고 이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당신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키토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한 키토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돼요. 저한테도 연락이 안 돼요. 그가 말했죠. 핸드폰 어딨어요? 핸드폰 어딨어요? 제가 말했죠. 오,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아주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다는 건 상상만 해도 돼요. 휴대폰은 남편과 함께 있고 동생에게 핸드폰은 남편과 함께 있다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녀는 그중 한 명 때문에 전화선을 바꿨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전화기가 남편과 함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할 거예요. 에피소드 12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게 될 테니까요. 걔네한테 연락하려고 할 거고 걔한테 전화하려고 할 거예요. 모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거고 내 말은 결국 키트가 전화를 받을 거고 그가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기가 이제 그녀의 남편에게 맡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핸드폰 회선을 바꿨고 잡아당겼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무도 그녀에게 전화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될 수 없어. 키토가 너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거 알아요? 뭔가가 제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잖아요. 그가 계속 나아갈 거라는 말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동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건 사랑이고 이건 가족 사랑이야. 말씀드리자면 이건 가족 사랑이에요. 그가 말했죠.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등을 돌리더라도 제 말을 듣고 계신 거 알아요?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키토가 너한테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인 거 알아. 그리고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가족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계속 오겠다고 했잖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는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올 거예요. 그게 에피소드 12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는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여동생을 태스크 마스터의 잡힘과 속박에서 구출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냥 돌아서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돌아서기 전에 그냥 그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제 말이 들려요? 알다시피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이 아니란 거 알아요. 기분이 다른 거 알아요. 지금 기분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정말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저와 그녀는 계속 나아갔어요. 그 말을 계속 들었는데 그녀가 가던 길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그녀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란 뜻이야. 물론 그녀가 진심인 건 아니었죠.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때렸어요. 그는 그냥 그 남자를 때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가 여동생을 구하러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자매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그녀의 눈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한 거였어요. 심지어 존 씨도 이 사람은 자기 상사가 아니고 상사의 아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좀비 천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천사가 아니고 진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돈을 받고 울고 혼란에 빠졌으니까요. 그녀는 그냥 들어가야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여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것도 존스 씨가 받고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녀에게 많은 감정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에피소드 12에서는 그녀에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대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이제 우리는 그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 씨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그의 눈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는 제프가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상사의 아내인 엔젤이 오빠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조만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엔젤을 만나러 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알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무언가 잘못되었고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여기 와서 그녀에게 2번 전화했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현실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는 더 이상 여기 없었어요. 그녀는 멀리 있었어요. 그는 이제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왜 오빠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빠가 그녀를 위해 싸우려고 왔는데 여기서 그녀는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그녀가 오빠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여자가 말했죠. 누가 너한테 여기 올 수 있는 권리를 줬냐고 말했지. 이런 질문들은 오빠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와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물론 그녀는 행동해야 해요. 제가 말했죠. 그는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왜 그녀가 오빠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오빠가 누군지 몰라요. 왜요?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고집이 센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그 남자가 감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그 남자가 공격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녀가 오빠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오빠가 자기를 위해 해주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나요?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여자애가 그냥 쳐다보는 거지?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내 상사가 당신을 걸레처럼 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괜찮지 않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별로인 건 이해할 수 없나요? 그는 감정적으로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자애가 이랬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죠. 당신이 허락하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어요. 내 말은 넌 정말 영향력 있는 여자야. 잡지에서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어요. 다들 당신을 알아요. 왜 여기 와서 대걸레 대접을 받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그 여자는 남편이 괜찮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죠. 그가 말하길 모두가 알다시피 그의 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그가 난파선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녀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죠. 알다시피 이런 엉뚱한 얘기 때문에 해고당할 순 없어요. 당신 말이에요. 해고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가 말했죠. 네, 그는 자신이 해고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의 여동생도 이런 학대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항상 그녀를 펀칭 스틱과 펀치백으로 사용하는 한 남자와 결혼했고 온 가족이 그녀에게 계속 보류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완벽한 결혼은 아니야. 너에겐 너를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있잖아. 왜 오빠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도록 내버려둘 수 없나요? 그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건 그가 지금 여동생을 위해 싸운 적이 없다는 거지. 그는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사례는 그녀가 더 이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잊혀진 사례입니다. 그녀는 실종자예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재혼했어요. 제발 이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달려가 도움을 청하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결혼으로 인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들어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떠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는 여동생이 학대적인 결혼 생활을 겪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상사의 아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에피소드 12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언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녀가 이 특정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돈 뒤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모든 게 괜찮다는 걸 알아요. 폭로에서도 그 남자는 그녀가 정장을 입은 광인과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맙소사. 그녀가 말했죠. 이봐요. 만약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누가 도와주러 올까요? 가족, 형제, 아내 모두와 관계를 끊었잖아.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잖아.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달려가서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이름은 벤 존슨이라고 지을 거라고 했어요. 걔는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예요. 이제 그녀는 깊이 생각해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이제 누가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아, 맞아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정말 행복해요. 둘은 단합했고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안 돼. 오마르가 왔고 오마르가 여기 와서 비행기를 타야 했어. 올 첫 비행기를 타야 했어. 그녀는 일주일 동안 일을 쉬었어요. 사촌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돌아와야 했고 이제 여기로 돌아왔으니 이제 거의 왔으니 키토라는 남자와 거래할 거예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맛이 그녀에겐 힘이 있어요. 그녀에겐 전술이 있고 그녀가 대표를 맡을 거예요. 네, 그녀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녀가 여기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녀가 와줘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사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아들 제프가 힘은 있지만 합리성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잘못된 행동을 취하지만 그녀는 오마르가 여기 있고 키토를 상대할 거라서 행복해요. 그녀는 키토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녀가 왔으니 그녀가 대변할 거예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이 여자애의 행동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맙소사 그냥 흥분돼요. 그 디펜더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수비수가 왔어요. 울지 말라고 했잖아. 울지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당신과 함께 있어요. 이 녀석이랑 거래할게요. 그를 그의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녀가 한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12에서는 엘마의 액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맙소사 그녀가 어떤 휴가를 떠날지 너무 기대돼요. 키토를 자기 자리에 데려다 줄 거예요. 키토를 자기 자리에 앉혀야 하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서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멋질 거예요. 하지만 아마가 직접 계산한 활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 네. 에피소드 12에서 기다려봅시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하세요.